자, 안녕하세요. 예, 경립비즈니스부 국제비즈니스부 학생들 세무 일반입니다. 자, 우리 참 정말 오래됐죠. 예, 사실 여러분들 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을 원래 만나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또 계약이 연기되었습니다. 이태원 사건 때문에 계약이 연기되어서 지금 또 목요일 날 이 순간에 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또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저희들만이라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있어보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계약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뭐 친구들 만날 수도 있긴 한데 너무 멀리 가거나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 가서 여러분들 위험성을 높이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건강에 있어서는 조심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근데 자, 이번 시간에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자, 58페이지고요. 58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뭐 부수제와 또는 부수 용역의 공급이 있는데 이거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자, 58페이지에 5번 간이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부가가치세 지금 중단원, 2단원, 납세 의무제와 과세거래 지금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 3번 정도인가 3번인가 4번인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그 세부적인 그 각각의 국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할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해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항상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 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파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중도 꽤나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에 출제하게 되면은 무조건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 간이과세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의 줄 치시고요. 간이과세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간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는 보통 매출액의 10%를 과세하죠.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는 부가가치세로 내라. 왜? 소비자한테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는데 간이과세는 좀 영세한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매출이 그만큼 적게 나오고 매출이 그만큼 적게 나오니까 좀 힘든 영세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여러분 국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줄칩니다. 교과서 58페이지 중간에 관이과세의 의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연간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자,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간이과세다.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못 버는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말이 있는데 법인으로 만든 사업체는요. 아무리 매출액이 적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이과세제 적용 여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막 머릿속에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필평가에는 이거는 뭐 출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적용 여부는 자, 직전 1, 0년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전년도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전년도. 자, 그리고 공급 대가는 항상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라고 쓰세요. 교과서에다가 매출액. 아유, 글씨가 안 써집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매출액이라고 쓰세요. 그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미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미만이라는 것은 4,800만 원이면 간이과세자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4,800만 원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4,700만 원 뭐 이래야 간이과세자가 되기 때문에 4,800만 원이 딱 되는 순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개인 사업자여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아무리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매출액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좀 영세하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뒤에 나오겠지만은 사업을 시작하고 아무리 늦어도 20일 전에는 여러분들 20일 안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20일이 넘어가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매출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는 초유의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예, 하고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간이과세 적용 요구 계속 나옵니다. 자, 법인 사업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매출액이 적어도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뭐 임대사업자의 경우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그만 상가가 하나 있는데 월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세가. 그러면 1년에 3,600만 원이죠. 그러면은 4,800만 원 미달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그 상가에 대해서 적용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상가에서 월 700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은 자 벌써 어떻게 되는 뭐 거의 8, 9천만 원 되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른 사업장이 하나는 매출이 적게 나와서 간이과세 기준이 되는데 하나의 사업장은 간이과세 기준을 넘을 정도로 여러분들 매출액이 많이 나온다. 예, 그러면은 합산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간이과세자의 배제 업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매출액이 적어도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지정할 수 없는 업종을 말합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게 전자라고 쓸 텐데 전문성이라고 쓰세요. 되게 전문성이 높은 그런 업종이라던가 아니면 규모가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전문성이 있는 업종들은 간이과세 업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매출액이 적어도 뭐 이렇게 광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약간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 광업이나 도매업은 규모가 있죠. 자, 제조업도 주로 규모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조업은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조업이라고 한다는 것이 뭐 자동차 제조업, 큰 기계 제조업, 가전제품 제조업, 여러분들 주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는데 제조업이라고 한다는 것이 무슨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업종 중에 제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하는 제조업은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 같은 경우 자동차를 만들어서 대리점을 거쳐서 손님한테 나가지 손님이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제조업들은요 곧장 최종 소비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영세한 업종들 같은 경우 빵을 제조해서 곧바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죠. 이런 업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제조업종들이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자 업종, 뭐 도정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 등의 뭐 이렇게 그 껍질을 깎아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이제 도정업이라고 하고 뭐 제분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밀가루 만드는 업체, 양복점, 양장점, 뭐 양화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옷이나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곧장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영세 업종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조업이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유흥은 당연히 안 되겠죠.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자 임대업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임대업으로 좀 예를 들었는데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예시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사실 부동산 임대업은요, 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여러분들 뭐 5대 광역시 아시죠? 여러분들 뭐 인천, 뭐 울산, 부산, 광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곳에 소재하고 있는 빌딩이나 상가를 통해서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간이과세자가 사실상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이런 것들은 왜 안 되는 거죠? 간이과세자 왜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복식부기 의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대기업이 될 확률이나 좀 영세하지 않은 업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뭐 여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10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10번은 그냥 여기 체크만 하시고 9번은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이과세에 배제 없죠.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과세 유형의 변경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간이 과세자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이 과세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간이 과세자였다가 간이 과세자가 아닌 게 될 수도 있고요. 간이 과세자인 사람이 간이 과세자가 아니었다가 매출이 줄어가지고 간이 과세자 조건에 맞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전년도 매출액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이 과세자가 아니거나 이제 간이 과세자가 되던가 간이 과세자였는데 안 되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 자 1학년 전에 공급 대가액이 4,100만 원 미달이거나 그 이상이 되는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2020년에 내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상이었다가 나 이제 간이과세자 해야 되겠다. 그럼 언제부터 됐다는 겁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되던 안 되던 여러분들 적용 기간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59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변경되는 과세 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20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표인데 이 표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비교하는 표, 여러분들. 이 표에서 하는 문제 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과세 표준은 여러분들 그 쉽게 말해서 공급 가액에 대해서 10%를 곱해서 여러분들 나오는 세금이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인데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구분 이거 얘기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 그냥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이다 이렇게 그냥 좀 외우세요. 예, 그게 편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매출세액은 공급 가액의 10%라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에 10%를 먼저 곱하는 게 좋습니다. 자, 거기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곱하는 거죠. 우리가 부가가치세율 10% 곱하고 업종별 부가율이 있습니다. 보통 업종별 부가율은 1 미만이기 때문에 공급대가에다가 10%를 곱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금액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율 곱하고 10%를 한 번 더 곱한다.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가 되고요. 자, 매입세액도 역시 여러분들 내가 내가 매입을 하고 냈던 공급 가액의 10%죠. 그렇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여러분 역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입세액에다가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다. 이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입세액이나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요, 뭐예요? 못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합니다. 못해요. 꼭 기억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인데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 과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신고 기간이었죠.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신고 기간인데 법인사업자는 요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죠? 다음 달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 신고 기간에 예정 신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정 신고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신고합니다. 내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 신고 기간에는요.
개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 날 확정 신고하는 것이고요.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으면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정해서 부가가치세를 얼마 내라고 저한테 알려줍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예정 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했어요? 개인 사업자는요? 개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고요. 개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나라에서 오히려 네가 얼마 부가가치세 내라라고 알려주고 그거를 내면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예정 신고 기간에 고지한다, 국가에서 세금액을 고지한다고 해서 그냥 예정 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30만 원 내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소액 부징수라고 좀 계속 한자 용어가 나와서 좀 세법이 어려운 게 있죠. 자, 근데 간이거세자 같은 경우는요, 예정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거세자하고 간이거세자하고는 뭐라고 그러죠?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자, 일반 거세자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기와 2기로 나뉘고, 또 1기도 예정 신고 기간이 있고, 2기도 예정 신고 기간이 있었죠. 근데 간이거세자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이 전체 과세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는요 1기, 2기 두 번 신고 납부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에 한 번만 1월 25일 날 부가가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편의를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도 예정 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3월 그리고 7월부터 9월 이렇게 예정 신고 기간이 3개월인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세 신고 기간 전체가 1년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로 좀 일반과세자하고 다르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를 나라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정 부과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 예정 고지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인데 예정 부과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예정 신고 기간이 3개월인데요. 간이 과세자는 예정 신고 기간이 6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기간이 달라서 여러분들 똑같은 개념인데 고지하고 부과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선생님 공지는 보지 맙시다, 여러분들. 헷갈리니까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 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카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용카드 내면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일단은 신용카드를 내게 되면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 줘야 됩니다. 신용카드 끊을 때마다. 뭐 그게 한 3%가 되거든요. 꽤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용카드를 긁어가지고 손님한테 받은 돈 중에서 한 몇 퍼센트를 떼가지고 그 카드사에 줘야 되죠. 이게 이제 가맹 수수료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를 받으면은 되게 업체에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에서 신용카드를 긁어서 그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행해주면은 그 발행액 전체의 1.3% 정도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겠다고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3%의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해주는 게 아니라 1년에 500만 원까지 한도를 두는 것인데 간이과세자는 1000만 원까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점표 발행세액 공제가 일반과세자는 500만 원까지, 간이과세자는 1000만 원까지입니다. 즉 신용카드를 긁은 매출액의 죄송합니다. 신용카드를 긁은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과세자는 500만 원까지 빼주고 간이과세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빼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딴 거 보셔도 됩니다. 헷갈리기만 하니까요. 미등록 가산세 이런 거 보지 납시다. 그리고 납부의무 면제가 일반과세자는 없는데 간이과세자는 있습니다. 공급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안 내도 돼라고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영세한 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주겠죠. 그죠? 꼭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돌려보셔라도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풀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할 것을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면 어렵겠죠, 이 문제는요. 자, 지금 뭐 풀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풀이를 여러분들 바로 보신다기보다는 자, 납부해야 될 세액을 계산해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납부세액은 항상 어떻게 계산합니까?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세액, 매출액이 아니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죠.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매출세액을 계산해 봅시다. 자, 매출세액은 일단은 단위과세자는 여러분들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로 표시되죠. 이 공급 대가로 표시된 금액에다가 일단은 10%를 곱하고 거기다가 부가율을 또 곱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그리고 또 10%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3,200만 원 곱하기 0.1 10%니까요. 또 0.1 이렇게 0.1을 두 번 곱해야 되는 거죠. 3,200만 원에다가. 자, 그러면은 32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매출세액이 32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급 대가에다가 10%를 곱하고 업종별 부가율을 곱했을 때 매출세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율도 10% 그리고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서 자 3,200만 원에다가 0.1을 곱하고 또 0.1을 곱하면 32만 원 나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자, 그리고 매입세액을 빼면 되는데 이 매입세액이 지금 나왔네요. 150만 원이다라고 매입세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매입세액 전체를 빼니까 아까 여러분들 매입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어땠죠? 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아까 자, 여기 보시면 매입세액에다가 업종별 부가율도 곱하라고 돼 있잖아요. 간이과세잖아. 그래서 업종별 부가율도 곱해야 됩니다. 역시 10%죠? 그러니까 150만 원에다가 10% 곱하면은 동그라미 하나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여기 나왔네요. 예. 자, 이거 빼면은 15만 원입니다. 예, 15만 원 쓸게요. 15만 원이고요. 아까 이건 얼마였죠? 매입세액은 32만 원이었죠? 미안해요. 그 시간 이상해서 32만 원에다가 15만 원을 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이 500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용카드 매출세액 발행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50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1.3%이기 때문에 1.3% 어떻게 계산합니까? 곱하기 0.013을 곱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얼마를 빼야 됩니까? 자, 500만 원에서 1.3%를 빼게 되면 얼마죠? 이거 제가 바로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없네요. 하여튼 그 금액을 계산을 하잖아요. 금액을 계산하면은 355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감산을 하기보다는 직접 손으로 써서 하는 게 맞죠. 355 313 이게 아마 여러분들 4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있죠? 이걸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아까 500만 원이었죠? 곱하기 1.3%니까 113 이렇게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왔어요? 6만 5천 원이네요. 예, 좋습니다. 예, 6만 5천 원 그럼 여기다가 6만 5천 원을 딱 빼게 되면 요거 싹 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10만 5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제가 등교기획 한번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꼭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출제를 해볼 테니까요. 자, 예정신고 나왔습니다. 이건 단위과세제에 대한 예정신고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단위과세자의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을 때가 언제죠? 네, 7월 25일이죠. 7월 25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가 내야 될 어떤 단위과세자가 내야 될 예정세액을 미리
공지를 해주고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내게끔 하는 것이 예정신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 확정신고는 당연히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책에 나오진 않았네요.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1년치의 세금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미리 예정 고지해서 납부했죠.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는 그 대신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야 되겠죠. 물론 이때 신고할 때 1월부터 6월까지 누락된 것까지 같이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신고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자, 간이거세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난 간이거세자에 해당하는데 간이거세자 안 할래라고 하면은 또 적용받으려면 3년이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끝났네요. 드디어. 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이거세자 파트는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필평가 보면 한 3번 정도 출제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조금 더 집에서 힘내시고 예,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